회사 있으면 근데 높은 사람 아니어도 동등한 직원들끼리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높은 왜냐면 사람이랑보다는. 빈도수는 더 많겠지.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동등한 관계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돼. 동료여도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봐서 관계적으로 내가 뭐 이 직장 내에서 뭔가 아는 사람 많고 해서 그 새로 전입 온 사람을 뭐 왕따를 그거는 시킨다든지.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는 네, 거예요. 심지어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직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상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육회가 얼음 먹고 계셔가지고. 네, 상쾌. 통쾌. 이렇게 캐변입니다. 와.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괴롭힘 방지법. 네. 76조의 2를 보면은 저번 시간에 갑자기요? 공드리님 아니 저번 시간에 공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꼭지를 정해가지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기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들어왔다. 그거였죠? 그래서 괴롭힘이 뭔가 이거는 한번 딴 거보다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럴게요. 가장 이해가 잘 될 것 네. 같아요. 한 중학생 정도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중학생 무시한 말합니까? 네? 중학생 무시 말합니까? 이런 네? 예, 사용자가 이제 행위자로 들어가 있고 조금 또 특이하다 생각하시는 게 근로자도 행위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것도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동료들 간에도 그런 괴롭힘들이 사실 그쵸. 되게 많이 많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자로 근로자도 같이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왜 요즘 파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나를 파견한 회사가 있고 내가 파견돼서 거기서 나를 사용하는 또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을 나를 사용하는 회사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거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 우리 해석 지침 같은 게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거기서 명시적으로 당연히 파견 사업주도 파견법이 있거든요. 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파견자도 당연히 여기에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도. 예.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직장 내에 조금 이제 지위가 다르니까 원청 근로자가 있고 또 하청 근로자랑 같은 직장 내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근로자 간에도 갑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를 괴롭힌다든지 사실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주 많죠. 근데 이게 서로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하청 소속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법상 직장 내 그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대상자로 이제 하청 근로자까지를 포함하도록 이제 그 고용노동부의 지침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법의 공백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네요. 이건 좀 어렵겠다.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취업 규칙이 뭔가요? 예, 그 직장 내 근로자들 간에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 이렇게 네네네.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편하시려나? 사용자가 이제 그 일반 한 명 한 명 근로자랑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거기에도 조건이 있는데 사용자가 그 개별적인 거 말고 우리 직장에는 이런 규칙을 할 거야라고 정하는 걸 취업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정하고 그걸 만약에 변경할 수도 있는데 또 변경할 때는 뭐 또 노조와의 뭐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네. 개방법에서 말하는 이제 괴롭힌 사람한테 징계를 해라 이런 거를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징계할 건지를 정해서 취업 규칙을 고쳐라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거 고쳐서 시행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사실 그쵸. 빨리 지금 안 하신 그 사업체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인가요? 네, 그것도 해야 된다는 조치 규정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변경하는 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면 그 노동자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업자가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은 네네네. 노조 측에서 쉽게 안 해주고 그럼 우리 뭐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걸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에 네네네. 일부러 우리 안 해줄 건데 이렇게 하는 데도 있대요.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해주는 거 그거는 판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면 그게 뭐 과연 뭐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실제로 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징계 근데 그 실제로 근데 그렇게 보기 드문 게 징계가 너무 빡셀 수 있잖아요.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생각했을 때 징계가 너무 부당한 징계, 너무 과한 징계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맞긴 그쵸. 맞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애매할 거.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사업자가 그쵸. 뭔가 부당한 맞아요. 그럴 수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제도의 현장에 반영이 되려면 음. 되게 실제적인 예랑 이런 게 좀 많이 나와봐야 그 이제 좀 세 가지 정도 그 개념 지표가 있어요. 일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 하나가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 지시일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저해시키는 행위일 것인데, 그 일단 그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그러면 직장 내 평등한 내 동료 간의 괴롭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뭐 동등한 관계인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직급이 같고 동료지만 뭐 그 어떤 직장 내에서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직장 내 동료끼리라도 나를 왕따시키고 뭐 나를 뭐 카카오방에 나만 빼고 초대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소위 직장 내 말하는 괴롭힘에 인사가 아싸를 차별했을 그럴 때 수도 네네 뭐 그렇죠. 그리고 업무도 따돌림이죠, 따돌림. 다르니까요. 업무의 범위도 다르니까 그거 업무 간에도 우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것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직장 내 우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거라면 이렇게 상사랑 부하 직원 간의 관계만 생각하기 쉬운데 방금 황배님께서는 이제 동료 간에도 된다 그랬고 거꾸로 이제 후배지만 되게 일 잘하는 후배가 그 일 못하는 상사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예, 뭐 그쵸.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고, 혹은 직기는 더 낫지만 뭐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팀에 뭐 그런 사람이라던가,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다고 그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벽 보고 있게 한다거나 벽 앞에 딱 책상만 갖다 놓고 의자만 갖다 놓고 지금도 한대요. 벽 보기 있게 하고 핸드폰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 시간이 되게 잘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에 가면 벽만 보고 앉아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것도 그럼 괴롭힘에 해당이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약간 모욕 아니야 모욕? 그렇죠. 그거는 다른 기본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인권 침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맞아요. 이거 당연히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고 맞아요. 그게 해고시키고 싶을 때 그렇게 못 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괴롭힘이죠. 예전에도 사업주행 괴롭힘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번에 몇 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맞춰야 일부러. 되니까 인사과에서 감축 계획 세웠는데 괴롭혀서 권고 나가게 사직을 하는 거구나. 권했다가 만약에 안 나간 사람도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당 해고로 포섭될 수 있고 그렇게 그럼 100% 직장 내 괴롭힘 맞는 것 같고요. 이 법에서 음.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인 것 같고. 그렇죠. 굳이 이렇게 이런 법으로 없어도 예민하게 포섭하지 않아도 그건 너무나 그렇죠. 그런 뜻인 거죠. 만약에 뭐 노조 활동을 하는 게 뭐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하면 이제 부당노동 행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괴롭힘 아니어도 다른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권고 사직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지방으로 발령을 되게 연고도 없는 맞아요. 아니면 심지어는 내 업무랑 상관도 없는 나는 연구원인데 예를 들면 연구소가 아니라 뭐 이상한 생뚱맞은 데 보내 그런 거 그 특정 정권에 MBC라든지 KBS라든지 그런 데서 그렇게 했잖아요. 원래 아나운서인데 저기 어디에 뭐 청소하는 데로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네네네. 내가 보고서를 써서 상사한테 줬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써보라 그랬어요. 또 써서 또 가져갔어요. 왜 지정하셨어요?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이네. 고쳐서 계속 써갔는데 어디가 잘못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계속 다시 써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괴롭힘 아닌가요? 그거는 좀 제 생각에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업무 그게- 지시로 볼 건지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볼 건지 되게 좀 애매.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된다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에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 기다고 하면 큰일 뻔했네. 함정 수사에 빠지면 그 뭐 다른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너는 뭐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맞아요. 뭐라고 일이라고 석시아 해놨어? 얘기하셔도 뭐 됩니다. 평소에 쓰레기 하시는 같은 말씀. 뭐
이거 얼굴에 뿌리면 이건 쓰레기야. 약간 이렇게 한다거나 잿더리를 던진다거나. 근데 이게 어. 그 하나의 행위로 그냥 딱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제 뭐 반려를 10번씩 하는데 예전에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한테 나는 얘가 뭐 갖고 오면 무조건 10번 이상은 반려할 거야. 이렇게 하는 어떤 정황들이 있다면 맞아요. 괴롭힘으로 맞아. 판단할 수 있는 그죠. 정황이 있다면 아, 괴롭힘이겠죠. 맞아. 음. 그쵸. 그러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할 것 중에 하나가 회식. 회식 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물고 늘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회식 가기 싫은데? 회식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회식에서 술 먹을 때 나는 술 먹기 싫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괴롭힘이에요. 맞아요. 저도 억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술을 강권하는 맞아. 거는 아직도 네.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맞아. 했어요. 거의 네.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근데 그거 진짜 술을 실질적으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술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억지로 먹게 하는 건 맞아. 명백한 괴롭힘이죠. 제 생각에는 아직 많아요. 네. 아직 많아요. 왜냐면 직장 내에도 연배가 차이가 굉장히 아. 많아서 분위기가 달랐으니까. 또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때는 이제 고랬던 문화기 그쵸. 때문에 아직 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애들은부터 시작해서 음. 요즘 애들은 술 안 먹더라. 너는 먹지? 많이 당해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랬을 때 이제 그 증거가 사실 없으니까 네. 나는 먹으라고 한 적 없고 나는 회식 꼭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 자기가 같아요. 알아서 네. 먹은 거고 자기가 알아서 회식 따라온 거다 약간 이렇게 예. 해버리면 사실 이제 괴롭힘이라는 게 사인 간에 사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혹은 이렇게 네. 살짝 페이퍼 컷이라고 하죠. 이런 게 아프잖아요. 아 페이퍼컷 진짜 싫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신고를 받으면 일단 조사를 하라고 약간 의무적으로 해놓은 게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사용자가 임으로 증거 없잖아.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좀 그러니까 증명이 어려운 거는 뭐 달라질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주도 면밀하지가 못해. 이렇게 다 녹음하시고 다 증거 남기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네.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에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내 말을 믿어줄 달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괴롭힘을 일상적으로 당했는데 매번 이렇게 하고 막 녹음하고 이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맨날 일기를 써야 되나? 몇 월 며칠 무슨 괴롭힘을 당했 그것도 될것 같은데요. 될 네. 것 같고 그 증거로 될 것 같아요.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정을 해준다든지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뚱맞게 불러가지고 넌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뭐 너는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 나랑 진짜 안 맞아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그거 괴롭힘일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맨날 상시적으로 불러서 넌 참 못한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괴롭죠. 이거는 진짜 못해서 잘하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애매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좀 뉘앙스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업무가 있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업무짓이라 정당한 업무짓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업무를 자주 하는 사이면 업무 하다가 업무를 좀 잘하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또 듣는 사람이 상처받는 게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3분 남았대요. 또 아직 쌓여 있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요. 다 추측일 뿐이에요. 맞아요. 저희도 다 추측이고.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방금 이변이 약간 그거 같아요. 굿나잇. 잘 자요, 잘 자요. 우리 오늘 인사는 그러면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